안녕하세요. AI 공작소입니다. 도쿄 여행은 잘 즐기고 계신가요? 챗GPT가 여행 일정을 잘 풀어가고 있긴 한데 제 마음에 쏙 들게 이끌어주지는 않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기도 하고 번역의 문제겠지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영어식 표현도 많고요. 그래도 이번 일본 여행 영상을 만들면서 일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도 많은 지식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럼 챗GPT가 들려드리는 도쿄 여행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AI 공작소는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시도를 하는 채널이에요.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나카미세도리 쇼핑센터를 둘러보고 지역의 별미를 즐긴 후 민호는 지하철역으로 가서 긴자선을 타고 긴자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는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초밥집 중 하나인 큐베이스시에서 점심을 먹을 것이다. 큐베이스시는 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긴자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민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요리사의 환영을 받았고 요리사는 그를 따뜻하게 환영하며 그를 그의 자리로 안내했다. 큐베이의 초밥은 품질과 신선함으로 유명했고 요리사는 각각의 요리에 가장 고급스럽고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했다. 그 식사는 각각의 초밥 조각이 세심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지면서 감각을 위한 진정한 향연이었다. 전반적으로 큐베이의 초밥은 재료의 맛과 질감을 보여주기 위해 각각의 조각이 전문적으로 제작된 진정한 걸작이었다. 식당 자체가 우아하고 절제된 분위기로 음식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전통적인 일본식 분위기를 풍겼다. 식사를 즐긴 민호는 지하철역으로 가서 긴자선을 타고 우에노역으로 가서 타이토구에 있는 도쿄 국립박물관을 방문했다. 박물관은 긴자의 번화한 거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조용한 공원 환경에 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위치해 있었다. 민호가 공원을 거닐면서 그는 그의 감각이 진정되고 그의 마음이 일본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쿄 국립박물관은 일본에서 가장 크고 종합적인 박물관 중 하나로 일본의 오랜 역사를 통해 방대한 미술품, 공예품, 역사적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전시회는 조각, 회화, 도자기, 직물, 무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몇몇 뛰어난 전시품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호르지 보물 갤러리. 이 전시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 하나인 호르지의 보물들을 전시했고 다양한 불교 예술과 공예품들을 포함했다. 일본 국어학 갤러리. 이 전시회는 수천 년 전의 유물들과 함께 일본의 선사시대와 고대 역사를 탐구했다. 일본 미술관. 이 전시회는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본 미술을 선보였으며 회화, 서예, 장식 예술 등이 포함되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가기 위해서 민호는 긴자선을 타고 우에노역까지 간 다음 공원을 지나 박물관 입구까지 걸어가야 했다. 여행은 쉽고 간단했으며 공원의 평화로운 환경은 긴자의 바쁜 거리에서 환영할 만한 휴식을 제공했다. 도쿄 국립박물관을 둘러본 후 민호는 박물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 우에노 공원으로 향했다. 우에노 공원은 박물관, 사원, 동물원을 포함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큰 공원이었다. 민호는 우에노 공원에 가기 위해 단지 아름다운 풍경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승지로 가득한 공원 운동장을 거닐기만 하면 되었다. 여행은 쉽고 즐거웠으며 길을 따라 많은 벤치, 분수, 그리고 감탄할 수 있는 정원이 있었다. 걸으면서 민호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동물원 중 하나인 우에노 동물원을 포함하여 그 공원에 그가 방문할 수 있는 많은 다른 명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동물원은 판다와 코끼리에서부터 원숭이와 호랑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동물들의 집이었다. 동물원에 가기 위해서 민호는 공원을 지나 동물원 입구까지 표지판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다. 동물원에 도착하자 민호는 동물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 배우면서 다양한 전시물과 서식지를 탐험할 수 있었다. 그는 방문객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두 마리의 자이언트 팬더를 선보인 팬더 전시회에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 우에노 공원과 동물원을 탐험한 후 민호는 지하철역으로 가서 JR 야마노테 선을 타고 신주쿠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는 도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면집 중 하나인 이치란에서 저녁을 먹을 것이다. 이치란은 신주쿠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고 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있었다. 민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유명한 돈코츠 라면을 맛보기 위해 식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긴 줄을 발견했다. 마침내 그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생활의 느낌을 주고 음식의 맛에 집중하기 위해 고안된 개별 부스인
이치란의 독특한 분위기에 의해 환영을 받았다. 이치란의 돈코츠 라면은 돼지 뼈를 몇 시간 동안 천천히 삶아 진액을 추출한 데서 오는 깊고 복잡한 맛이 진하고 고소했다. 육수는 얇은 면과 차슈, 파, 절인 생강과 같은 다양한 토핑과 함께 제공되었다. 이치란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라면을 당신의 정확한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호는 국물의 진함과 매운 정도, 마늘의 양, 면의 식감 등을 선택해 자신만의 완벽한 라면 그릇을 만들 수 있었다. 라면에는 양념에 절인 달걀, 김, 장아찌 등 다양한 반찬과 조미료가 곁들여졌다. 민호는 또한 푸짐하고 맛 좋은 식사를 위해 차가운 맥주를 주문했다. 식사를 마친 민호는 이미 여행에서 즐겼던 놀라운 요리 경험에 감사함을 느끼며 도쿄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인 네온 불빛과 부산한 분위기를 느끼며 신주쿠를 돌아다녔다. 신주쿠구 이치란에서 맛있는 라면 저녁 식사를 마친 민호는 번화한 도시 한복판의 평화로운 오아시스였던 인근 신주쿠교엔 국립정원으로 향했다. 민호는 정원에 가기 위해 정원 남쪽 입구 근처에 위치한 식당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었다. 여행은 쉽고 간단했으며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많았다. 걸으면서 민호는 정원의 고요한 아름다움으로 대체된 도시의 기운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원은 넓은 공원으로 다양한 나무와 꽃, 물놀이 시설이 있어 조용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했다. 정원을 탐험하기 위해서 민호는 단지 공원을 가로질러 휘감긴 길을 따라 걸으며 길을 따라 다양한 광경과 소리를 감상해야 했다. 그는 코이피씨가 가득한 큰 연못과 전통 조경이 있는 일본 정원, 이국적인 식물들이 가득한 온실을 지나쳤다. 그 정원은 관광과 식사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풀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민호는 평화로운 분위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 신주쿠 교엔 국립정원의 평화로운 환경을 만끽한 민호는 숙면을 위해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그는 도쿄에서의 또 다른 탐험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상쾌하고 활기찬 기분으로 깨어났다. 아침 식사로 민호는 타이토구에 위치한 호타로라고 불리는 근처 식당에서 전통적인 일본식 아침 식사인 이 지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먹어보기로 결정했다. 민호는 소메타로 가기 위해 숙소에서 지하철을 타고 아사쿠사역까지 갔는데 아사쿠사역은 식당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있었다. 타이토의 거리를 걸으면서 그는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곳은 구식 상점과 공예품으로 유명했다. 소메타로에 도착한 민호는 80년 넘게 일본 전통 음식을 제공해 온 식당이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에 반겼다. 아침 식사 세트에는 신선하고 제철 재료로 정성스럽게 준비된 다양한 작은 요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눈에 띄는 음식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생선구이. 그 생선은 완벽하게 요리되고 양념이 되어 있었고 레몬의 감촉에 의해 강화된 섬세한 맛이 났다. 타마고야키. 타마고야키는 가볍고 폭신폭신했으며 약간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다른 요리들과 완벽하게 어울렸다. 나토. 나토는 독특하고 약간 자극적인 맛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맛이었지만 전통적인 일본 아침 식사에 사랑받는 주식이었다. 된장국. 된장국은 풍부하고 구수했으며 편안하고 영양이 풍부한 맛으로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했다. 민호는 타이토구의 소타로에서 맛있는 일본 전통 아침 식사를 즐긴 후 근처 지하철역으로 가서 긴자선을 타고 시부야구의 메이지 신궁 입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있는 메이지 진구마에역까지 갔다. 시부야의 거리를 걸으면서 민호는 출근길과 다른 활동들로 북적이는 사람들로 도시의 기운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메이지 신궁의 입구에 가까워지자 그는 분위기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더욱 고요하고 사색적이 되었다. 메이지 신궁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신사 중 하나로 메이지 천황과 그의 아내 쇼켄 황후의 영혼을 모신 신사이다. 사당은 크고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공원에 세워졌고 우뚝 솟은 나무들과 구불구불한 길들이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자아냈다.